네, 그리고 윤선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주제들은 가장 가볍게 교육하고 되는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앞부분에는 그 사례 소개를 해드리고 뒷부분에는 제가 요즘 들은 고민들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서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민도 해주시고 또 호응도 주시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랬나도 이따가 함께 오늘 배우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국내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 사례인데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례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다양한 마을 공동체들을 활성화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실제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공조직을 그대로 서울시 조직을 그대로 그런 일에 매진하게 하려다 보니까 사람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외곽에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민간 조직을 두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3년간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그런 일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도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밑에 보시면 이 지도에는 85개 마을 공동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마을 공동체들을 다 만나면 한 200개가 넘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기서는 그 일정한 기준에 부합을 해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을 엄선해 보니 85개다 이렇게 이제 서울시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 공동체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서 설정하고 있어요. 이제 막 마을 공동체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를 CRT라고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를 CSRT라고 하고 또 안정화를 갖추고 지속적인 재생산 구조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를 성장이라고 해서 각 단계에 맞는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랜 기간 안정화되어 있고 활동을 하는 그런 공동체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 똑같은 규모와 내용을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해서 단계를 나눠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의 형태는 금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 지원이기도 하고 교육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들로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또 마을 공동체들은 기본적으로 마을 주민으로 이루어진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작년에 단체가 시작되면서 자신들이 활동한 내용을 어떻게 기록을 잘 남길 수 있을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다양한 마을 공동체들의 활동을 기록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 두 가지 고민을 묶어서 연구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공동체 중에 6개를 이른바 시범마을이라고 했는데 딱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다양한 이유로 6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을 올해 들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6개 마을들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앞에가 이렇게 갔고요. 순서는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성미산마을은 굳이 소개를 하자면 공동 육아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돕는 이런 일들을 모색하다가 점점 인적 규모도 늘어나고 공동의 질서도 생기고 공동의 모색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해오는 한 성미산을 둘러싼 그런 지역의 공동체 이름인데요. 이 성미산 마을 안에는 공동 육아도 있지만 생협도 있고 카센터 차를 함께 조합 형태로 카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아이들 놀이방 또 취미 활동 이런 다양한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성미산 마을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자리를 갖지 못하셨는데 이 마을에 사시는 분 중에 이성남 선생님이라는 분이 얼마 전부터 내년 됐죠. 내년 전부터 이렇게 걸어왔던 성미산 마을의 소중한 음식들을 본인 스스로도 사진 촬영을 다 해서 갖고 있고 또 여기저기 단지에 있는 마을의 흔적들을 좀 모아보자. 그래서 아주 고군분투하시면서 또 부족관리 전공하는 여러분들께 자문 구하고 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재희 선생님 발표 중에 대회설에 말씀하신 어떤 어려운 지점 딱 부합하는 게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하시려다 보니까 많이 지쳤어요. 지치시고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한동안 마을 기록에 대해서는 손을 놓으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다시금 마음을 좀 결심하고 우선 다른 데보다도 성미산 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마을에. 성미산 학교의 기록만이라도 그런 한번 정리해보자. 왜냐하면 거기가 성미산 학교가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되면서 졸업생들도 지금 막 배출되고 초, 중,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첫 졸업생이 막 배출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학교 기록부터 좀 해보자.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올해 6개 마을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내용 중에는 전시, 외국 분들에게 자신들의 마을 기록을 전시하는 전시활동을 지원을 해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는 성미산 학교 기록 중에 생태교육에 관련된 내용만 뽑아서 자신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학교교육을 시켰고 그 아이들은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 왔나 라는 것을 소개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0월 초인가요? 서울시청 앞에서 마을박람회라는 행사를 할 때 그 시청 광장 중에 일부를 6개 마을 공동체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록물들을 갖고 마당에 와서 전시를 했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마을에서 상설 전시 또는 단기적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성미산 마을은 이런 내용들을 진행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릉마을은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자 했다기보다는 마을의 이야기를 발굴하려고 합니다. 정릉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활동가들이 정릉이라는 곳이 능이 있는 마을이다라는 이름의 유래에서도 보이듯이 참 유석 있고 정감 있고 그런 동네인데 막 산업화되고 개발되면서 이렇게 서울 외곽으로 밀려난 듯한 이런 느낌을 받고 교회감을 받고 있으니 우리들의 이야기를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개발하고 발굴해서 널리 알려내자. 그리고 다른 주민들에게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자. 그래서 마을 활동가들이 그런 일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사시는 60세 넘으신 고령의 남녀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하셔서 그분들이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들 또 그분들이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마을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이런 일을 하시다가 작년에 그 지역의 사진들, 옛날 사진들을 갖고 거리에서 전시를 했더니 그렇게 반응이 좋았대요. 그리고 막을 설치해서 프로젝터로 마을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밤에도 퇴근하는 사람들 볼 수 있게 했더니 어떤 한 분이 나는 악기를 좀 다룰 수 있는데 그 슬라이드 옆에서 악기를 좀 연주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아주 생각지도 않았던 그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된 게 너무 많아서 올해에는 정릉이라는 곳이 예전에 서울 시내버스 1번 종점이 있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일본의 상징성을 기억하면서 그 마을버스에 얽힌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일을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도봉산 마을인데요. 마을 공동체로서는 좀 부합하지는 않아요. 도봉산 마을 같은 경우. 왜냐하면 소재는 그 전태일 열사가 이 도봉산 쪽에 잠시 거주하셨대요. 잠시 거주하셨고 그때의 그런 그 도시 노동자들 그리고 가난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 모여 살 수밖에 없었던 역사성을 당시의 사진들을 통해서 좀 발굴해내고 그 지역의 상징성을 이야기로 스토리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이곳의 어떤 목적이었는데 그거를 하신 분도 도봉구 문화원에서 재직하시는 분께서 어떤 이벤트적 기획력을 가지고 하신 거라 마을 공동체 활동 과정에서 나왔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획자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이용자, 관람자, 전시 관람자에게 일정하게 전달이 된 듯한 성과를 줬고요.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로서의 어떤 지향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남천구 목산동 같은 경우는 올해 그 마을 활동가를 자임하고 나서 한 분이 우선 마을 어르신들에게 마을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그리고 양천구 목동이라는 동네가 최근에 80년대 중반 이후에 급속하게 발전하고 아파트 단지가 거대하게 들어섰고 요즘에는 또 교육의 어떤 그 상징적인 지역으로 막 거듭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지역은 왜 이렇게 갑자기 성장하게 됐고 그전에는 누가 살았고 그때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오래 사시던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허락해 주시면 사장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런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동안 이곳의 활동가를 다양하신 분은 사실은 이 마을에 오래 사시는 분도 아니고 마을 활동을 전업적으로 하시던 분도 아닙니다. 노인의 복지 문제를 관심을 두고 공부하고 그런 쪽으로 자기의 어떤 미래 활동을 계획하던 분인데 이런 일을 하면서 바뀌셨어요. 바뀌어서 마을 기록을 이렇게 수집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에 관심을 주면서 여러 가지 지금 신경의 변화들을 갖고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또 만나봐야지 요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것이고요. 노원 마을 같은 경우는 노원 마을도 서울 북부 쪽에 굉장히 외곽 동네죠. 그리고 도시 노동자분들 또 어려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시던 그런 동네기도 하고요. 그 마을을 백사마을, 녹천마을, 희망촌 이런 이름을 붙인 채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개발 계획이 다 서서 여기가 이제 곧 없어질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마을 활동가들이 이 녹천마을, 백사마을, 희망촌의 그 지금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고 또 가서 지금 사시는 분들하고 인터뷰하고 갖고 계신 예전 사진을 수집하고 이런 일을 벌여냈습니다. 형태를 보면 그 사진 기록만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시를 했고 그 사진마다 사진이 숨고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내니까 이 마을의 사진 기록물 또한 관람자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과 감동을 전해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은평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은평구에 크고 작은 마을 모임들, 마을 공동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임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은평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제가 잠깐 좀 찾아봤는데요. 하여튼
시민단체들, 마을 공동체들이 망라된 약 50개의 그 크고 작은 조직들이 서로 네트워킹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10년 전부터 마을 잔치를 벌였대요. 그래서 아이들 와서 놀고 뭐 어른들 와서 막걸리 한잔 드시고 장기자랑도 하고 이 10년이 되면서 계속 그 규모도 커지고 참여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 반의 지원도 생기고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10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앞에서 이걸 어떻게 좀 남겼으면 하는 생각이 그 네트워크의 핵심 인력들끼리 갖고 있기 터에 아까 처음에 소개한 대로 서울시에서 마을 지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 시니어분들, 그러니까 50세가 넘으신 분들이 지금 취업 상태가 아닐 경우에 재취업 또는 취미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교육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기록 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은평구에서는 그 시니어 교육의 그 티오로 4분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 교육을 받고 10년째 되는 올해의 축제를 기록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이른바 마을 아키비스트라는 명예에서 호칭을 얻어서 마을 아키비스트 안개입니다라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취재도 하고 많으신 분은 연세가 70이 넘으셨고요. 젊으신 분들은 50대 후반이시고 이런 남성색 여성 한 분 이렇게 조직된 마을 아키비스트 분들이 올해의 축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 기록을 한 거를 약간 그 좀 거친 분류를 해서 올해 분류 틀을 가지고 과거의 것들도 좀 적용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역순으로 과거 축제 기록을 좀 기록해 가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축제 기록만 좀 한 세트 잘 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과거의 기록들, 그래서 마을 공동체들에서 활동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지 못하지만 모든 마을 공동체들이 함께하는 축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가 우리 기록을 남겨보자 라는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6개 마을 중에 성산마을과 은평구는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동들을 기록화하는 데 관심을 주는 지역입니다. 그 나머지 4지역은 마을의 이야기들을 남겨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일에 참여하면서 드는 생각을 두 파트로 나눠서 보면 지난 과정 중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99년에 기록관리라는 걸 접하면서 아카이브라는 외래어를 익숙하게 됐지 그 전에 아카이브라는 단어를 몰랐을지도 몰랐어요. 뭐 쓰지 않았고 안 썼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무식해서 인식이 몰라도 그랬는데 제가 아카이브라는 단어를 접하고 주변에 기록관리 하지 않는 지인들과 얘기할 때 그분들이 아카이브라는 단어를 어색해했어요. 낯설어. 근데 2000년대 넘어서 인터넷이 급속하게 상용화되면서 각종 뭐 자료실 형태 이런 웹공간, 인터넷 공간을 아카이브라고 부르면서 지금은 그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데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와 또 용례는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그건 아니야. 이렇게 논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굳게 믿고 사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다 달라서 이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잘 소개해드리고 또 리드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그 내용이 항상적으로 고민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냐,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냐,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 것이냐 라는 고민이 항상 적어집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제가 이 일에 관심을 두게 된 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기 이전에, 박원순 시장 당선 이전에 그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카이브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너 좀 안다면서 와서 얘기 좀 해봐. 그래서 가서 얘기를 나누다가 제 얘기를 전달하는 데서 뭐 느낀 게 아니라 그분들의 그 마을 활동에 대한 열정 때문에 제가 감동을 갖고 뭐라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이른바
연구하답시고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그만 실천이 될 수 있겠다. 그분들에게 감동받아서 참여를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 지금도 제가 무언가를 그분들에게 드린다기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답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마을이라는 어떤 그 형태가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마을이라는 게 지금 있나 싶어요. 마을에 어른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조금 모자란 친구도 있고 동네 마을 이게 있죠. 마을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이에요. 서로 지역적, 정서적, 역사적, 문화적 공감대를 갖고 살아가는 그 행정구역과는 다른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게 지금 대도시에 있을까? 있나?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이유는 뭘까? 일제 식민지 과정에서 해체된 마을, 또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해체된 마을, 그것을 요즘은 현대에 맞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새롭게 공동체적 개념으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마을이 그 마을인가? 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카이브가 필요한 것인지, 아카이브를 잘 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가 필요한 것인지 저조차도 늘상 헷갈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답은 없는 거고 계속 하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만나서 의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제목에 고민을 못했습니다. 별로는 드리는 게 아니라 고민을 말씀드리는 고백의 자리가 좀 가만히 해주시고요. 저희 전시집을 잡으려면 올해 서울시에서 벌어진 6개 마을에서 이벤트로 전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시 때 뭘 할까 이게 자꾸 마을 수집의 그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좀더 폭넓은 그런 수집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아카이브와 마찬가지로 마을 아티비스트도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가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과제와 시사점은 아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효준 선생님 그 발표를 듣고 같이 한국 문화 아카이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여튼 오늘 이후로는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떠들어야 되겠구나. 그 앞에 쭉 쓰신 내용이 제가 말하던 바였는데 그거를 이름까지 붙여서 공유를 해주시니 너무 감사했고요. 같이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사례에서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거의 최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해외 사례에서 안고 있었던 문제들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 고민이 되는 것은 네트워크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의 욕심이기도 한데요. 크고 작은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들이 생기거나 활성화되거나 어떤 미래를 모색해 나간다면 개별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들의 존재를만 비치지 말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자꾸 그런 모임을 주관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요구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희가 한 서너 번 모임을 해왔거든요. 돌아가실 때는 나름대로의 답을 얻어가세요. 오실 때는 물음표를 갖고 왔다가 답은 해결 못하시지만 저 마을 보니까 저렇게 하네. 이게 그 마을에게는 또 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네트워크의 상은 어떻게 가져야